예,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망한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EM코어텍의 고영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뵙겠습니다. 박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박사입니까? 예, 뭐 크게는 전자공학을 했고요. 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공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전자파 EMI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하는 회사니까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자파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인데요. 네. 예,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좋은 거야 좋은 거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네. 면에서의 전자파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네. 그 전자파 노이즈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는 이제 자기장과 전기장이 합쳐져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신호라고 해야 됩니까? 네. 노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신호라고 하는 거 신호. 맞죠? 그렇죠. 예, 신호인데 이게 전기 쓰는 하여튼 전자제품 다 전자파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전자파 왜 발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네. 자꾸 고전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로가 복잡해지고요. 네. 또 주파수 대역도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 네. 원하지 않는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거를 전자파 노이즈라고 부르죠. 전자파 노이즈. 그 전자파 노이즈, 전자파에 의한 간섭, 그것을 이제 EMI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전자제품 보면 뭐 EMI 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주변 회로한테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하는 전자파도 있긴 한데 원하지 않는 전자파가 나오는 걸 전자파 노이즈라고 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네. 저희 회사에서 네. IC 타입으로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품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면 옆에 있는 회로에 간섭을 일으켰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나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혼다나 네. 토요타 네. 자동차가 운행 중에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고요. 네. 바로 전자파의 영향입니다. 그래요? 전기차 충전기 근처에 네. 심장 맥박 조정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지나가면 아이고. 맥박 조정기가 이제 오동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심장 맥박 조정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네. 전자파 충전기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전기차 사지도 않고요. 그래요? 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출력이 높은 장치일수록 더 낮은 장치도 분명히 그러한 영향이 있고요. 네. 높은 장치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정부 단위로 그런 전자파에 대한 차단 규격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은 안 된다라든지 해서 네. 뭐 아마 뭐 차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핸드폰 같은 데는 차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칩 네.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네. 모듈 단에서는. 근데 이제 뭐 덩치 큰 것들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는 뭐 수동형 전자파 차폐 필터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필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자파. 노이즈를 걸러낸다라는 의미로 필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것들은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쓰는 수동형이죠? 네, 수동형 전자파 필터에서 사용되는 초크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물론 초크. 수동형 전자파 필터가 요거 하나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이 초크가 전자파 필터에서 차지하는 원가 또는 무게, 발열의 대부분 7~80%는 얘에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력량이 많아지면 전자파 노이즈가 많아지고 전자파 노이즈가 많아지면 이 초크라고 하는 수동 부품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수동 필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가 들어오면 그 애가 지금 코일을 초크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 전기가 들어오면은 그 코일 통해서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습니까? 네. 얘를 저희가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돌로 비유를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이제 구성은 네. 요 안에
페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이 플라스틱, 저희는 보빈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페라이트, 그 다음에 보빈, 그리고 페라이트를 둘러싸 가지고 있는 구리 권선,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얘를 저희가 이제 돌로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수로에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의 양이 적으면 조그만 돌멩이를 얹어놔도 됩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점점 돌멩이는 커져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노이즈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댐을 건설해야 되는 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걔가 전자파를 어떻게 없애요? 얘는 네. 이제 전자기적인 어쨌든 동작을 하는데요. 전자파가 선을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 안에서 또는 전자 시스템 안에서 전자파 노이즈가 선을 따라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게 전자파 필터고요. 네. 얘는 그냥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 그래요? 네. 빠져나가지, 그럼 뭐 용량 되면 한번 비워줘야 되고 이런 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점,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노이즈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네. 커지면 가격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더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발열도 많아지고, 부피도 커지고, 네.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걔는 잡아주는 기존에 많이 쓰던 수동형 필터이고,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능동형 IC라고 네, 네. 하던데 뭐가 다릅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자파 노이즈를 잡고 있는 초크라고 하는 부품의 한계, 네. 무겁고 비싸고 크고 열이 많고 하는 한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조그맣고 싸고 작고 가볍고 발열도 적은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회로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네. 저희가 이제 최초로 양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IC 타입으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점점 커져야 되는 불편한, 즉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 IC가 범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이나 큰 대용량이나 범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커버됩니까? 그렇게 큰 게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그러게요. 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크라고 하는 부품은 점점 커져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원리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상쇄를 한다. 네. 전자파 그렇군요. 노이즈가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실시간으로 굉장히 큰 변동폭을 가지면서 레벨이 많이 변할 건데, 네. 실시간으로 원 전자파 노이즈의 반대 신호를 만들어서 원 신호와 반대 신호를 중첩시켜서 상쇄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느낌입니까? 예. 저희 이어폰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네. 기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반대 신호를 일으켜서 노이즈를 없애버린다. 네,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칩 안에 지금 노이즈가 어느 정도가 지금 어떤 레벨에서 어떤 그 대역폭이라고 합니까? 어떤 대역에서 어느 정도 그 노이즈가 나는지를 센싱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얘는 노이즈를 상시 감시를 합니다. 그 모듈에서요? 예, 이 네. IC 내에서 네. 상시 감시를 하면서 네.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 신호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변하는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역위상 만들고 상쇄시키는 그렇군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회사 소개 자료도 봤는데 미국에 이제 뭐 TI라던가 뭐 ADI라던가 뭐 이런 이제 칩을 미국 만드는 칩, 그러니까 아날로그 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비슷한 제품들을 좀 내놨더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좀 대부분 소형으로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님 회사는 그 출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이즈의 어떤 크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다 그 말하자면 뭐 인버터라든지 뭐 태양광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어떤 그 정도 캐파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타사와의 차별성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질문하셨던 거의 포인트는 어쨌든 대출력, 대용량, 고전력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냐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고전력이라고 한다면은 비행기용, 항공기용. 네. 항공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잉하고 에어버스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마켓 시어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체와 항공기용 능동형 EMI 필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량은 420kW고요. 그래요. 예, 420kW면 굉장한 대용량이죠. 전기차 충전기가 한 30kW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0kW, 35kW 정도 합니다. 네. 최근 추세가. 네. 그다음에 전기차 내에 사용되고 있는 충전 모듈이 22kW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전기 트럭이 네. 거의 한 600kW 정도의 출력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고 출력에도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적합한 또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비행기가 몇 킬로와트라고 했죠? 420kW입니다. 그렇군요. 320kW입니다. 수백 킬로와트까지도 이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네. 보통 그 정도로 출력이 높아지면 뭔가 이제 뭐 전류가 팍 튀거나 뭐 이렇게 네. 되었을 때 막 칩이 타버리거나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성 그런 네.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가 전자파 필터를 이 IC화 했기 때문에 이 액티브형 EMI 필터에 대한 그 걱정, 가장 큰 걱정이요. 버틸 수 있겠는가? 네. 네. 대전력이 버틸 수 있냐? 네. 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은 그러한 대전력에서 버틸 수 있는 IC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네. 예. 네. 근데 저희는 그러한 대전력에도 범용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고안을 한 게 네. 저희가 이제 특허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특허가 국내외에 136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뭐 크지 않은 규모에서는 굉장한 IP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대부분의 특허가 절연형 구조라는 특허입니다. 절연 구조다. 네. 전기가 안 통한다. 전기적으로 완전한 자기 절연형 구조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요 IC를 설계를 할 때 큰 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에 대해서 반대 신호를 또 크게 만들어서 네. 두 개를 중첩시켜 가지고 내보내려면 네. 이미 입력단에서 IC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C가 들어왔을 때 얘를 버퍼링을 잠깐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에너지만 저희가 뽑아냅니다. 어디서요? 샘플링합니다. 원 신호에서. 원 신호에서. 네. 큰 에너지 신호가 들어와도 적은 에너지 신호로 얼른 뽑아내서 적은 에너지 신호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반대 신호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입력단하고 이 IC 내부에 입력단하고 출력단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고안을 해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절연돼 있는데 그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변압기 잘 아실 텐데요. 네. 변압기도 사실은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입력과 출력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원리를 좀 차용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특허로. 비슷한 원리는 아닌데요. 네. 큰 원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변압기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기가 안 통하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회사의 그게 특허다. 네, 그 절연형 구조를 저희가 회로적으로 구현을 해낸 거죠. 그렇군요. 세계 최초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세계 최초입니까? 완전 절연형이라는 게 세계 최초입니까? 그걸 구현해서 우리가 고출력까지도 반대 신호를 내보내서 EMI를 상쇄시키는 게 세계 최초입니까? 일단 요 기존의 초크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부품을 회로적인
전기전자적인 회로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즉 이산소자를 이용하는 방법. 쉽게 해가지고 범용 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꾸미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랬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적용 대상 제품에 따라 가지고 그 회로가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PCB로 구현을 했다고 했을 때 그 PCB를 회로를 구현을 하고 PCB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즉 범용일 수 없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이런 이산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구현을 해가지고 특정 제품에만 동작을 하는 EMI 필터를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 하지만 범용으로 만들지를 못했고요. 저희 네. 회사는 이거를 IC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여러 제품에 범용으로 동작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그게 뭐 가장 큰 전기차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든 가전제품이든 텔레비든 뭐든 간에 하여튼 보면 그냥 칩만 쓰면 된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제품에 따라서 계속 설계 다시 하고 만들고 그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했던 네. 거니까 돈이 많이 잘 안 됐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저희가 특정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회로, IC 타입은 아니더라도 이산소자를 이용해서 그 능동형 EMI 필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잡체인지가 됐을 때, 즉 모델이 변경이 됐을 때는 또 새로운 회로를 또 개발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그런 양산 수준까지 범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은 저희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IC의 구성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 뭐 센싱 기능도 있고 네. 발진 기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어떤 구성들이 지금 요소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동작을 하는 동작부가 있을 거고요. 네. 동작을 하려면 센싱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네. 센싱하는 센싱부, 그다음에 처리하는 동작, 프로세싱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보내야 될 건데요. 인젝션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군요. 그게 다 절연되어 있다. 네. 절연 구조다. 그래서 고출력에도 안전하게 동작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 설립 언제 하셨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7년 되었네요. 예, 올해로 7년째입니다. 지금 실질 매출이 있습니까?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미미하게 매출은 발생을 합니다만, 샘플 대응의 단계고요. 의미 있는 매출은 내년부터 대기업 그 세트메이커 제조사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진입을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항공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장 검증하고 있는 고객사 얘기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네. 분야로 보면 네. 뭐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뭐 가전, 뭐 전기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저희 스타트업으로서 많은 내적 인프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의를 오는 같이 저희 POC라고 부르죠. POC라고 부르는 그 행위를 테스트를 요청하는 업체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다 대응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양산에 빨리 진입을 해가지고 그 양산 레퍼런스를 통해가지고 수직이나 수평 전개를 이루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가전입니다. 가전제품. 예, 네. 가전에서도 수량이 좀 많은 TV, 텔레비, 에어컨, 에어컨. 그다음에 세탁기, 그렇군요.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성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전기차 분야에 저희가 POC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분야에 또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매출이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TV입니까? TV야 세탁기, TV야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삼성, LG 이런 곳이겠네요. 예. 대기업 세트메이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얼마예요, 가격이? 글쎄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네. 그거 큰 건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이거는 이 안에 사용되는 재질과 네. 그 다음에 얘의 크기에 네.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큰 거를 들고 그좀 큰 겁니까? 얘는 34kW짜리입니다. 큰 거네요. 네. 예, 얘는 충전기 이런 데 들어간 거겠네요. 전기차 충전기. 그렇습니다. 예. 얘는 한 3, 4만 원 정도. 3, 4만 원. 예. 그렇군요. 한 3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는 네. 고객이 원하는 저희 제품의 수준은 네. 1불 정도. 그럼 30분의 1이에요. 예, 물론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초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적고요. 네. 예, 그렇지만 통상 수준이 3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그 TV에 들어가는 게 초크가요? 네, 네. 3불에서 한 5불 정도.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들어갑니까?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전력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RC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텔레비가 국내 업체들이 1년에 뭐 한 1억 개 못 파니까 한 1억 대는 아니고요. 6천만 개, 7천만 개 정도 파니까. 네. 저희가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일단 수량이 적은 좀 프리미엄 모델에 네. 적용을 해서 필드 검증이 다 된 이후에 네. 이제 전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초반에는 수량이 적은 프리미엄 모델에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이후에는 좀 아마도 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가 빠르게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 TV에는 한 두 가지 모델에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한 5만 대, 한 모델이 한 5만 대, 네. 그래서 두 모델 하면 10만 대 정도 지금 현재는 초기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만 대면은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군요. 네. 단가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사가 올 때 장점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가 큰 대량 모델, 대량 수량이 많은 모델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적은 수량을 갖고 있는 모델에 적용을 해서 고객이 좀 안심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그 제품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산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어느 고객이든 어디에 적용이 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삼성 TV에 됐어 뭐 이러면 대기업 제품에 됐다라고 하면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신뢰성 품질에 대해 가지고요. 그렇군요. 그거 한 번만 저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폰 네. 같은 데는 그냥 패키지에 차폐를 해버리는 네. 건데 거기 이런 게 필요한 데는 어디까지입니까? 텔레비까지입니까? 그 조금 영향이 다른데요. 네. 사실은 전자파 노이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선을 따라 가지고 나가는 전자파를 잡기 위해서 전자파 필터가 필요하고요. 네. 전도성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네. 선을 따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드가 있으면 전력 보드가 있으면 전력 보드에 이렇게 공기중으로 선을 따라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공기중으로 막 뛰쳐나오는 방사성 노이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자파 노이즈를 전도성 노이즈, 방사성 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저희 제품은 전도성 노이즈에 국한된 제품이고요. 선이 꽂혀 있는. 네, 방사성 노이즈를 잡는 방법은 사회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 보드가 있다, 전력 보드가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금속 캔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절대 전자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겁고 크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차폐 물질 또는 차폐 필름을 덮어 씌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차폐 필름에다가 차폐 물질, 즉 카파 베이스에 차폐 물질을 발라가지고 증착을 시켜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수나노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회로 보드의 여건상 전자파 차폐에 있어가지고 한 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차폐 물질을 잘 바르거나 차폐 필름을 아무리 두껍게 만든다 하더라도 차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성 노이즈에 최적화된 제품이긴 합니다만 네. 이 차폐, 즉 방사성 노이즈에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래요. IC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영역에도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거군요. 네. 핸드폰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크게 전자파 노이즈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정확히 비율이 반반은 아닙니다만 전도성 노이즈 반, 뭐 방사성 노이즈 반이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저희가 나머지 반의 영역에서 선두주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차폐 영역에서도 저희가 2, 3년 안에 아마 획기적인 제품을 좀 보여드려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야 물량이 좀 되죠. 그렇죠. 수억 대, 수십억, 십몇억 대 이렇게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 시장을 더 유심히 보고 계신 겁니까? 예. IC의 단점이 네. 물론 그렇습니다. IC의 단점이 가격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제품에 적용이 될 때 저희 매출에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전도 TV보다는 에어컨보다는 세탁기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출이 그냥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국내 그 대기업 큰 대형 세트 메이커하고 제품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도 내년 6월 내지는 9월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기 에어컨하고 네. TV의 네. 그 한정 생산이라고 하죠. 시생산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대량 생산은 27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투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희 시리즈 B까지 했는데요. 마지막 시리즈 B에서는 60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밸류는 어느 정도나 받으셨습니까? 프리 250억에 60억 받아가지고 네. 포스트는 310억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적으로는 투자 얼마 받으신 거예요? 90억 받았습니다. 90억이요? 네, 시리즈 A에서 30억 받았고요. 네. B에서 60억 받아가지고 90억 했습니다. 그 칩은 어디서 생산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SK 키파운드리라는 국내 파운드리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 칩을 저희가 이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칩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칩에 대한 성능을 보완을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라인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또 개발하고 있는 칩은 아마 동부에서 DB에서요? 만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공정입니까? BCD 180나노. 180 나노 BCD 공정. 그렇군요. 자기 칩은 이제 DB에서 하는군요. 네. 그 칩이 아까 얘기한 그런 칩입니까? 방사형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다른 아직 칩으로 구현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랩 수준에서 이산 소자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품은 신규 제품이 나왔을 때 뭐 스펙업이 되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초반에 그 사회자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없던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있는 규제가 강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현재는 주파수 대역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150kHz에서 30MHz 대역까지만 전자파 노이즈를 잘 내려보내서 스펙 이내 만들게 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높아집니다. 추세가 1기가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2기가까지 높아지려면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범위도 센싱 범위도 넓혀야 되겠고 맞습니다. 네. 반대되는 어떤 반대 주파수 낼 수 있는 것도 뭐 또 범위도 넓혀야 네, 되고 네. 그런 거군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있을 텐데 야, 그럼 언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서 얼마 정도까지 날 것 같고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 받으실 것 같은데. 많이 시달립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예. 저희 사실 저희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주 간담회를 뭐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주 하네요. 예, 네. 매번 네. 자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습니까? 네. 좀 언제 될까요? 네. 이제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시기나 수량이나 액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막연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구체화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네.
28년 네. 정도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하려면은 뭐 매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근데 요즘 좀 달라져서 매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돼야 작년부터 좀 많이 뭐 그게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많이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뭐 저기 그래도 뭐 몇십억, 몇백억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제 느낌으로는 한 100억 이상은 100억 이상.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28년에는 100억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네. 28년에 하시려면 네. 27년에 100억 이상은 해놔야 그거 가지고 28년도에 상장하시니까 27년에 100억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제가 그 예측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대기업 제품에 한번 적용이 되면 네. 수직, 수평, 전개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로 빨라질 것인지 그걸 네.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 여러 주요 대형 고객사들에서는 항상 처음 만남에서 물어보는 자리가 네. 물어보는 얘기가 어느 제품에 적용이 됐습니까? 라고 네. 하는 레퍼런스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레퍼런스만 쌓인다고 한다면 좀 전개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군요. 제가 그 과거 손익계산서 좀 보니까 2023년도에 그래도 매출이 한 20억 좀 넘게 나왔. 샘플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샘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다 샘플 매출입니까? 샘플 매출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술이 좀 좋다 보니까 기술 좀 스페셜하다 보니까 그 정부 R&D 과제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상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 정부 R&D 과제의 네. 수주액을 매출액으로 잠깐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네. 보통 이제 관례상 상법으로는 괜찮습니다만 관례상 그렇게까지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만 네. 그리고 저희 투자사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때 잠깐 그 정부 R&D 과제를 매출로 인식을 해서 그때 조금 매출액이 갑자기 좀 스파크전 튀었습니다. 자금 조달을 좀 하셔야 되나요? 현재 저희가 올해 3월달에 60억 투자 유치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초에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 한 4년, 3, 4년간 먹을 거리는 충분히 마련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POC 하시는 거 잘 진행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과 나고 내후년에는 대규모 매출이 나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